2021년 직업능력 개발 신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부정훈련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부정훈련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각 지방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지사와 함께 원격 훈련 기간을 지도 감독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훈련 기간을 운영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부정훈련관리센터의 소개, 훈련 운영 유의사항, 훈련 품질관리 컨텐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훈련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훈련 기간에는 역량 강화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훈련 기간들은 각 지방 고용센터, 공단 지부지사와 함께 연계하여 합동으로 지도 감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부정훈련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 고용센터, 지부지사와 함께 점검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게 된 다양한 현장 사례를 모아서 훈련 기간의 부정, 부실 훈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부정, 부실 훈련 예방 안내 사례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훈련 운영 시 체크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간추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부정훈련기간 명단 공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훈련기간에 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인정 취소 혹은 계약 해지 3회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훈련기간에 대해서 훈련기간명과 훈련기간의 주소, 대표자, 위반 행위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부, HRDnet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법 시행일인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해당 기간 내에 공표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대상이 되고 2023년부터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앞서 말씀드린 공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 사실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또 2020년 10월 1일에 시행된 부정훈련 관리 주요 법안 중에서는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사항도 적시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특정 기업과 원격 훈련 과정 위탁 계약을 맺기 위해 훈련비 지원금 중 상당한 비중을 기업의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었고 결국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리베이트는 금액, 금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뿐 아니라 사업체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수강은 원격훈련의 대표적인 부전훈련의 형태입니다. 대리수강을 하게 되는 사유와 주체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훈련기간은 영업인력이나 훈련 참여 기업 근로자들이 대리수강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수시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리수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미수료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훈련 운영 중에는 인정받은 훈련 인프라를 유지하셔야 하고 훈련 교강사, 튜터, 훈련 교재 등 인정받은 내역을 그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훈련기간 지도 감독 시 인정받은 내역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훈련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받은 훈련 과정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료 기준을 미달한 훈련생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미수료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료 요건을 채우지 못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또 그 금액에 따라서 훈련 과정이 인정 취소되거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관련된 서류는 최대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지도 감독 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위탁 계약서 등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훈련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저희 KSQ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렸으니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훈련 단계별 부실 예방 및 훈련 품질 관리 가이드북,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사례집, 훈련생, 훈련기간,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권리장전, 에티켓 등 부정,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챕터로 퀴즈 순서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2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원격 훈련 과정 위탁 계약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어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훈련 과정 위탁 계약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해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훈련 기간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부정수급액은 얼마일까요? 3천만 원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 기간에 대해 공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 훈련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부정훈련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궁금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정훈련 관리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간으로 직업훈련을 운영하시게 되는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정훈련 예방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수강하시고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도록 각 컨텐츠별 문의처를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직업능력개발 신규기간 역량강화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